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목 디스크와 손의 관계. 이 현대인들은 목 디스크를 많이 호소하죠.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어차피 제 목소리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읽으면서 이게 불편해요. 이게 책을 바닥에 놓고 읽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제 눈 코앞에 놓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소리를 들으실 테니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이 저리시다고요? 어깨가 저릴 때도 있어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나를 던지시 쳐다보며 앤 선생이 대답했다. 교사를 정년퇴직했다는 그는 손이 저리다고 한마디 하고는 아무 말 없이 팔목만 내밀었다. 맥을 짚어보라는 것 같았다. 나는 하기 싫은 대답을 억지로 하는 듯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털어놓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지 참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는 의사가 묻지 않는 말도 쏙쏙이 털어놓고 보태기도 하면서 친구 사이에 오면 꿀먹은 벙어리다. 한의사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데 맥만 탁 내놓고 마치 점술가에게 점을 볼 때처럼 마치나 못 마치나 하고 눈치만 살핀다. 현대의학에 비해 침뜸술을 포함한 전통의학의 진단을 위한 기구나 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주의 사실이다. 특히 친구사 한의사는 사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진이란 환자의 낯빛, 용물을 살펴보는 망진, 만져보고 맥을 짚는 절진, 말소리나 숨소리 또는 분비물 등의 냄새를 맡는 문진, 증상이나 병의 진행 과정을 물어보는 문진을 말한다.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서 어느 것 하나 빼먹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환자가 말해주는 증상만으로도 의심되는 질환의 폭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우선 N 선생은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손이 저리다고 하며 손목을 내놓았다. N 선생 본인은 용하다고 소문이 났으니 능력이 있으면 알아내보라는 짓궂은 심사였을지도 모르나 이미 결정적인 단서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넌지시 물었다. 한약을 많이 드셨나 봐요. 뭔가 감추려다 들켜버린 어린아이처럼 N 선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뭐 그저. 그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우물거렸다. 그리고 내가 마치 죄를 캐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슬그머니 내 눈치를 살폈다. 사실 그의 용모만 보아서는 한약을 많이 먹었는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맥을 짚으라고 손을 척 내미는 품새가 아주 익숙한 데다가 손이 저려서 친구 사에게 올 정도라면 이미 한의원을 여러 군데 돌며 약을 먹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비싼 한약을 잔뜩 먹었지만 낫지 않으니 소문 따라 내게 한번 와본 것이고 내친김에 내 실력을 떠보려 했던 것이다. 그의 말만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은 목 디스크. 대개 손이 저리다고 하면 중풍의 전조 증상이니 어깨 통증이니 하면서 약을 먹게 한다. 그러나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중풍의 전조 증상이나 변비통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목 디스크뿐이다. 나는 정말 목 디스크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 팔은 잘 들어가죠? N 선생은 팔을 앞뒤로 돌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변비통이 오래돼 어깨가 굳었다면 팔을 돌리지 못할 테니 변비통으로 손이 저린 건 분명 아니다. 나는 그에게 손가락이 저려오면 이야기하라고 이러고서 등에 천종혈과 고황혈을 차례로 눌렀다. 여기를 눌러 손가락이 저리면 흉추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다. 제3흉추에서 제7흉추까지 눌러 자지러질 정도로 아픈 곳을 찾으면 되는데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으나 이 선생은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마루 끝과 목뼈 사이의 중간인 견정혈 조금 아래에 있는 천류혈을 찾아 눌렀다. 그러자 그가 손가락이 저려온다고 했다. 천류를 눌러 손가락이 저리다면 목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 나는 왼쪽 천류와 오른쪽 천류를 번갈아 누르면서 말했다.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이 저리죠? 네, 왼손이 저려요. 양쪽 손이 똑같이 저린 법은 없다. 나는 그의 왼손에 서서히 그의 이마를 짚고 목을 끌어당겨 왼쪽 뒤로 젖혀보았다. 그는 손이 저리다고 했다. 이번에는 반대쪽인 오른쪽 앞으로 그의 목을 기울였더니 저린 게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목 디스크. 이제 목뼈를 눌러보면 탈이 난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찾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목뼈를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눌렀다. 으악! 그는 목뒤가 터질 듯이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다. 더 저린 쪽이 왼쪽이니 굉장히 아파하는 목뼈의 왼쪽 옆을 눌러 더듬으면서 가장 아픈 곳을 찾았다. 여기입니다. 탈이 난 곳이. 그는 내가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린 것이라 하자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반문을 했다.
그럼 제가 다녔던 한의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한 거죠? 거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손이 저린 거라고 하던가요?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중풍이올 징조라거나 변비통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목 디스크이건 허리 디스크이건 탈이 난 곳, 즉 눌러서 가장 아픈 곳이 침뜸 치료의 중심점이다. 디스크는 대개 세 마디가 함께 탈이 나므로 중심점과 위아래 옆을 치료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침뜸 특효 처방의 핵심이다. 중심점만 치료해서는 쉽게 낫지 않고 나았다가도 쉽게 재발하는데 세 마디를 함께 치료하면 치료 경과가 탁월할 뿐더러 재발률도 대단히 낮다. 더불어 저린 손의 손등에 있는 중저혈, 손목 바깥의 양지혈, 팔목 바깥의 외관혈을 배합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치료한다. 이는 잎사귀가 마를 때 뿌리에 물을 주면서 잎사귀에도 물을 흠뻑 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 병의 근본과 증상을 동시에 치료하면 치료 경과가 한결 높아진다. 여기에 어깨 쪽집 부위에 천류혈, 천종혈, 고항혈을 함께 쓰면 탈이 난 뼈 부위의 통증이 가라앉고 손저림이 바로 사라진다. 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방도 함께 썼다. 흉추 이상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 쉽게 말해 흉추 이상을 일으키게 한 근원적인 원인이란 뼈, 흉추가 탈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말한다.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뼈의 탈은 신이 허하거나 몸 전체가 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몸 전체를 보여주는 무국보양뜸을 겸해 병의 깊숙한 뿌리까지 완전히 걷어낼 수 있게 했다. 한 선생은 뜸과 뜸을 막고 일어서서는 손저린 게 없어졌다며 신기했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금까지 손저린 것 때문에 먹은 약이 몇 개인데 침 한 번에 이렇게 시원하다니. 네, 6분입니다, 여러분. 점점 줄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에 한 챕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듣고 이해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네,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